지금 서울 대학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현실인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원룸 월세 100만 원 시대, 이게 꿈이 아닙니다. 혹시 월세 100만 원이라는 숫자가 피부에 와 닿으시나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 달 내내 잠자는 시간 빼고 꼬박해도 월세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러 대학에 온 건지 아니면 방값을 벌러 온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인 거죠. 오늘 우리는 단순히 방값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미친 월세 뒤에 숨겨진 전세의 종말, 그리고 정부 정책의 치명적인 사각지대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주요 대학가 상황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성균관대학 부동산에 가보면요, 신축 원룸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120만 원에서 130만 원씩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돈을 내겠다고 해도 방이 없어서 못 구한다는 겁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평균 월세를 조사해보니 62만 2천 원이 나왔습니다. 2019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고치인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성균관대 인근은 평균 월세가 73만 8천 원입니다. 1년 전보다 무려 18.1%나 급등했습니다. 이화여대는 71만 1천 원, 연세대는 68만 3천 원 수준이죠. 여기에 관리비는 또 별도입니다. 이화여대나 중앙대 인근은 관리비만 평균 10만 원이 넘습니다. 월세랑 관리비를 합치면 숨만 쉬어도 매달 80만 원에서 90만 원이 그냥 나가는 겁니다. 5평 남짓한 좁은 방 하나에 사는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혹한 금액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더 교묘한 수법이 보입니다. 바로 관리비의 습격입니다. 법적으로 월세 인상은 제한이 많다 보니 임대인들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식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추가 인상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중앙대 인근 원룸 관리비는 1년 만에 21.4%나 뛰었습니다. 월세는 그대로인데 관리비가 20만 원이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실상 법망을 피한 변칙 인상인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월세가 미쳐 날뛰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이 전세의 멸종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를 뒤흔든 전세 사기 여파가 여기까지 미친 겁니다. 청년들이 보증금 떼일 바에야 비싸더라도 월세를 내겠다며 월세 시장으로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수요가 한쪽으로 쏠리니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수순이죠. 여기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전세대출 이자를 내느니 월세를 내는 게 낫다는 계산까지 더해진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화두는 오직 하나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아라. 이 목표를 위해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규제하고 대출을 꽉 막아버렸죠. 그런데 여기서 정책의 크레바스가 발생합니다. 아파트를 잡으려고 던진 돌에 원룸과 빌라 같은 비아파트 시장이 정통으로 맞은 겁니다. 원룸 임대업자들도 다주택자로 묶여 대출이 막혔습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길이 없습니다. 결국 임대업자들은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올려서 이자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는 정책이 엉뚱하게도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폭등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런던에서 월세 90만 원 내며 고통받던 시절이 떠오른다는 기자의 고백이 결코 과장이 아닌 상황인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학가에서는 소리 없는 숙소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시대가 열리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대학들은 국제화 지표를 높이려고 유학생을 대거 유치하지만 정작 기숙사 수용률은 수도권 평균 17.8%에 불과합니다. 기숙사 우선권이 유학생들에게 돌아가다 보니 한국 학생들은 학교 밖 원룸촌으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은 황족, 내국인은 노예냐는 감정 섞인 비판까지 터져나옵니다.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는 호텔급인데 내국인 기숙사는 낡고 공용 샤워실을 써야 하는 격차 때문이죠. 결국 방을 구하지 못한 한국 학생들은 학교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 학생이 방값이 싸다는 이유로 강북구 수유역까지 가서 자취방을 잡는 게 지금의 서글픈 산실입니다. 이건 단순히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인 가구 800만 시대, 우리 사회의 주거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동산은 여전히 아파트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이 있긴 하지만 소득 기준이 까다로워 체감 효과는 미미합니다. 근본적인 시장의 임대료 구조를 건드리지 못하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통계를 보면 더 절망적입니다. 39세 이하 무주택 가구가 전국적으로 361만 가구가 달합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반면 집을 가진 청년은 역대 가장 적습니다.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주거비와 이자 비용만 폭발적으로 늘어나니 청년들의 저축 여력은 모든 연령대 중 유일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내 집 마련을 하냐는 청년들의 절규는 결코 엄살이 아닙니다. 주거비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청년들의 미래를 통째로 삼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대학가 원룸 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주거 사다리가 완전히 부서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아파트 중심의 규제가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을 죽이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이 악순환, 이제는 끊어내야 하지 않을까요? 비아파트와 아파트를 구분하는 정묘한 정책 설계, 그리고 1인 가구 시대를 대비한 근본적인 주거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부모님의 지원 없이는 방 한 칸 구하기 힘든 나라에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